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3 익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를 소개하는 저 출마합니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국민의당 이영훈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영훈 후보의 출마 배경과 주요 정책 그리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영훈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거리에서 이렇게 출퇴근 때면은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후보여서 이 선거운동 하는데 참 고생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유권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익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기호 3번 이영훈 후보입니다. 겨울이 추위가 물러가고 생동하는 봄,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의 삶에도 따스한 햇살이 비쳤으면 합니다. 지역에서 시민들 곁을 지켜왔던 이영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영훈 예비 후보께서는 그동안 시민운동을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내놓으셨고 대안도 제시를 한 이제 시정과 같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출마 배경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익산이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도 많이 침체돼 있고 지역 상권도 많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의 삶이 고달픕니다. 더욱이 이제 인구도 줄고 네. 시민들은 이제 절박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익산시 행정이 이제 부패하다고 하면서 시민들 자존심도 많이 상했습니다. 어렵게 뽑은 시장마저 낙마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익산시가 전반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시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마인드나 가치가 있는 시장을 뽑아야 익산이 새롭게 이전과는 다르게 뭔가 희망을 만들거나 꿈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지역에서 그러한 요구가 있는 이제 시민 사회 인사들 한 100여 분이 저에게 이제 출마를 요청을 하셨어요. 이제 제가 이제 한 30년 동안 지역 정책 관련된 활동을 해보다 보니까 이번에 익산시장 적임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요청이 있었고 제가 이제 몇 개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백인 추대 선언 이후에 제가 이제 겨울에 결심을 하고 그렇다면 지역을 바꾸는데 최소한 한 개인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익산 시민의 30만의 삶, 지역의 발전, 정말 그 헌신할 수 있는 온몸을 던져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보자라고 마음 먹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이제 지역에서 이제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해 오셨는데 이 시민운동과 이 시정의 실제적인 운영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 차이를 좀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입니까? 예, 그 시민운동과 시행정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운동은 일례로 이제 시민들의 요구,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시민들의 어떤 그런 생활상의 불편이나 생활을 어떤 개선시키고자 하는 요구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모아내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문제 해결의 어떤 대안들을 찾게 되고 그럼으로써 시민 스스로가 요구하고 방안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게 시민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현장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반면에 시행정은 법률,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일단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책과 예산이 같이 움직여지고 그럼으로써 이게 이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창의성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익산이 그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전 시장이 남기고 간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시급한 현안을 무엇으로 보시고 그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3대 현안이 제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2년 전에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 보면 익산시가 부채가 많다. 뭐 어떤 분은 파산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시민이 익산이 빚이 많고 경제적으로 재정 상태가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규 경락 사업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악취가 있습니다. 익산시가 10수년 동안 사실은 이 악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악취가 심합니다. 이거 바로 시장 되자마자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익산시 행정이 가장 전국 도시에서 부패한 도시라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도 시민들 자존심 많이 상하는 일입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3대 현안을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식에 있어서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와 함께 동반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1,9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우리 시민을 바라보고 자신의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으로 삼아서 해결한다라면은 당면에 있는 어려운 익산 현실 잘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선거에 내건 공약을 좀 간추려서 소개를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익산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시민의 삶도 나아질 건데 익산이 지금 성장 동력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해마다 익산 경제 어떻게 풀 건지 일자리, 기업 유치 많은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 식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식품 문화도시 익산, 요걸 화두로 해서 익산 경제를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 이 부분에는 지역 순환형 어떤 경제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독특하게 하나 내놓은 것이 네. 이제 지역 화폐 부분이 있어요. 지역 화폐요. 네. 네. 우리 익산에서 이렇게 돌고 있어야 될 돈이 외부로 빠져나갑니다. 대부분 이제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대형 아울렛, 백화점, 지역에 없는 그런 공간에서의 쇼핑을 하게 됨으로써 돈이 외부로 나가니까 지역에 돈이 안 돕니다. 지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한 방안으로 지역 화폐를 만드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상당 부분 이제 좋은 성과를 가지고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익산도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역에서의 어떤 선순환 그런 경제를 만들어낸다라면 우리 소상공인들 골목 경제에 불을 환하게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 경제 어렵다고 하는데 기업 유치하고 산업단지하고 경제 살리겠다고 하는데 시민의 삶은 잘 못 느낍니다. 이게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정책에 있어서나 예산에 있어서도 우리 시민의 삶을 이렇게 좀 살피고 보살피는데 좀 많은 공을 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예로 든다라면 우리 뭐 고령화 사회에 익산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뭐 일하실 분들은 출근하게 하고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실 분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어떤 그런 공간과 프로그램들을 형성하고 이런 어떤 그런 서민 복지 부분 그다음에 제가 이제 무상교복 중고등학생 신입생들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또 뭐 농촌의 면단위 작은 목욕탕 사업들 바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그 익산에서 전임 시장이 남기고 온 과제 중에 하나가 이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이 지금 공사 계약이 해지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공사를 하다가 해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중단된 상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뭐 국비를 반환해야 한다랄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랄지 뭐 그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이제 있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하수 슬러지 처리 공사 해지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동산동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우리 익산시가 좀 3자 조정 단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이런 혐오 시설, 기피 시설에 대해서 그 당사자인 주민들의 이해, 주민들의 요구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충분히 좀 듣고 반영하는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산동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뿐만이 아니라 현재 안고 있는 다양한 그런 갈등 단계에 있는 사업들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이해 당사자인
주민의 이해를 충분히 좀 반영하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네. 이 시공업체와 얘기를 해서 현재 소송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원만하게 시공업체와 이렇게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소송도 취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배상도 좀 조정하는 걸로 하고 좀 없이 가야겠죠. 그렇게 해서 시 행정과 좀 시공업체 간의 신뢰도 회복하고 그리고 시가 주민들의 어떤 요구도 좀 반영을 하면서 이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주민들 요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지 이게 예, 중요한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관건입니다. 예. 네. 예, 익산하게 되면 이제 이 4대 종교의 어떤 모태가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자긍심도 많습니다. 이 반면에 또 그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종교 간 갈등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익산은 지금 이제 한 30여만 되는 이제 작은 도시인데 독특하게 종교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4대 종교, 뭐 성지도 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종교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좋은 장점인 반면에 이 종교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종교적 입장으로 어떤 부분을 관철을 할 때는 상당히 이제 종교 간의 갈등이라든가 어떤 그다음에 지역 어떤 우리 시민들과의 이해의 어떤 그런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시민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일단은 4대 종단 간의 화해, 화합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역 현안에 하나의 종단이 어떤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할 때는 다른 종단, 다른 종교와의 어떤 갈등이나 어떤 대립 속에서 나오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4대 종단의 화합을 위한 그런 노력과 장치들이 사실은 예전에 있었습니다. 종교인 협의회라는 그런 모임이 적어도 몇 년 전까지는 있었어요. 그래서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요 몇 년 사이에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조금 주선을 해서 4대 종단들이 좀 참여해서 종교인 협의회를 좀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요 근래도 진행하고 있는 4대 종단 성지 순례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도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 보면 종단별로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공동 행사 한 예로 들면 어린이날을 갖다가 4대 종단이 공동으로 한 행사를 이렇게 만들어 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4대 종단이 하나의 공동의 사업, 하나의 논의 테이블 속에서 함께 협력하고 같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좀 대단히 중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경선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끼어야 그것이 보배가 되는 만큼 1차 관문이 바로 경선입니다. 네.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뭐 필승 전략 있습니까? 예, 필승이라고까지는 좀 그러는데 이제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 저는 이제 출마 자체가 좀 남다릅니다. 제가 개인이 시장이 되겠다라고 해서 뭐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차분하게 제가 살아오는 제가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익산 그 시민의 곁에서 한 30년 시민운동 정책 제안 활동들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당신 같은 사람이 나와서 좀 절박한 익산의 현실, 절박한 시민의 요구에 좀 부응해서 좀 지역을 좀 바꿔봐라. 익산을 희망이 있는, 웃음이 있는 도시로 좀 만들어봐라. 이런 요구에 제가 부응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저의 필승 전략, 저의 가장 큰 힘은 바로 그 시민의 요구, 시민의 어떤 그런 절박한 마음이 저의 가장 큰 힘입니다. 또한 시민 곁에서 30년 정책 제안 활동, 문제 해결하는 그런 시민 활동들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정책에 있어서는 뭐 지역발전 전문가라 할 정도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관되게 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소신도 있고 일관된 삶 속에서 갖는 그런 줏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한 장점이고 또 후보 중에 젊습니다. 또 처음 출마해서 참신하고 또 도덕적이기도 하고요. 너무 이제 제 자랑 많이 하나 본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큰 경쟁력이고 경선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대 이제 경선 후보가 3명이 있습니다. 이 세 분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조금 이제 그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후보가 후보를 평가한다는 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지금 시장 후보로 10분이 나와 계세요. 근데 이제 이 10분의 마음들은 사실은 이제 지역을 사랑하고 또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봉사의 마음으로 출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은 또 그런 마음이 아니세요. 이렇게 선거운동 이렇게 해서 만나는 시민들은 많이 나무라고 많이 꾸짖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건데 익산시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하고 이제 와서 나 뽑아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많이 혼내십니다. 그 꾸지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살아온 삶이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해왔던 삶이어야 그게 선거 때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지금에 나와 있는 후보님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공직선거에 나서려는 어떤 그런 분들이라면은 최소한 시민의 곁에서 뭔가 일상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하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 그런 삶, 그런 이력을 가지고 선거에 출마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말씀 아주 완곡하게 우위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장점과 단점 스스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제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저를 부르는 것은 좀 부끄러운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해찰하지 않고 한 곳만 보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생업으로 물론 이제 치과 의사 하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 한 13년 정도 했는데요. 제가 한 30여 년 치과 의사 되기 전에 어떤 삶과 치과 의사 이후에 마찬가지로 정말 시민의 곁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을 쭉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공익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 사적인 삶도 있겠지만 그런 공익 속에서의 제 어떤 도덕성이나 어떤 일관된 이런 부분들이 저의 어떤 가치나 마인드, 시민과 함께 하려는 그런 철학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저한테는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단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단점. 제가 그 하나의 우물만 파다 보니까 제가 다른 데 해찰을 않는 그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통 지역에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뭐 로타리나 뭐 라이온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모임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것조차도 하나 가입해 본 적이 없고 오직 시민 활동과 관련된 시민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정책 활동과 관련된 그 모임이나 관계 안에 있다 보니까 인지도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영훈 예비 후보가 이제 익산시 유권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말씀으로 당부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4월 13일 익산시장 재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후보 한 사람을 시장으로 뽑는 그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95년도 이후에 지방자치 20년 넘게 진행해 오면서 익산이 갈수록 낙후하고 쇠퇴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인구가 느는 게 아니고 줄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이 고달프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는 후보 한 명을 시장 만드는 선거가 아니라 이러한 어렵고 고달프고 쇠퇴하는 익산을 정말 희망과 꿈을 만들고 익산 시민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선거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적합한 후보를 시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시장이 그 모든 것, 1,900명의 전문 인력과 1조 원에 이르는 예산으로 익산시 전반을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민 곁에서 30년 정책활동 해왔던 시장 예비후보 이영훈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 여러분이 바로 선택하는 그만큼의 힘 이상으로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익산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영훈 예비 후보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익산시장 재선거 예비 후보자를 소개하는 저출마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